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8시 37분에 구치소를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비슷한 시각쯤에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헌법재판소에 저희 법조팀의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7차 변론기일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10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제 이곳 주변으로는 좀 이른 아침부터 경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력이 많이 배치가 됐고요. 주변 도로는 경찰버스가 차벽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헌재로 좀 가까워질수록 경계 배치는 조금씩 촘촘해지고 있었고요. 이 안국역에서부터 좀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헌재 들어올 때는 신분을 확인을 해야 하고요. 헌재 안쪽으로는 경호처 버스도 배치가 됐습니다. 아직 이 헌재 주변의 지지자들의 모습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권준수 기자, 오늘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윤 대통령 3차 이제 변론 기일부터 출석해서 오늘까지 하면 벌써 5번째 출석하고 있습니다. 출석할 때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발언권을 얻어갖고 이제 직접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이나 또 사령관 진술 등에 대해서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이제 증인 신문에 앞서서 이제 PPT를 활용해서 10분씩 각자의 주장을 설명하게 됩니다.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지난 6일 6차 변론 기일에서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제 각각 10분씩 PT 시간을 주겠다 이미 얘기를 한 바 있고,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그동안 어떤 녹취록이나 진술조사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PPT를 이달 초에 제출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 10분 동안 시간을 갖고 이제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회 측에게도 이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질의 과정에 대한 어떤 근거나 뭐 주장 이런 거를 이제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시간을 갖고 나면 이제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증인 총 4명이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이상민 전 장관인데 오전 10시 반부터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엄 사태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회의에 참석했었죠. 윤 대통령 공소장에도 이상민 전 장관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봉쇄와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준 걸로 적시가 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 내용을 전달받고 소방청에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의 이제 질문이 나올 텐데 아마도 이상민 전 장관은 좀 증언하기를 꺼릴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게 이상민 전 장관은 이제 단전, 단수, 그러니까 언론사를 상대로 이제 뭐 압박을 가했다, 뭐 이런 지시한 정황에 대해서 이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이제 또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증인으로 나와도 이제 제대로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상민 전 장관은 이제 국회 국조특위에서도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엄 뭐 선포 과정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이제 전혀 이제 입을 열지 않았고, 앞서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이나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제에 대해서도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질문이 있었지만 모두 이제 형사 재판에서 답하겠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서 각각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신청해서 재판부가 채택을 했다는 것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국회 측에서 주로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의 입법 독주, 뭐 탄핵 이런 것들을 좀 부각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상민 전 장관은 실제로 이태원 참사 이후에 탄핵 소추됐던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던 인물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다음에는 신원식 안보실장이 나오죠? 맞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비상대권을 처음으로 언급했던 게 이제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 그때부터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뭐 계엄 관련 이제 언급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신원식 실장은 이제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고,
이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국회 측에서는 계엄 논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뭐 박준섭 경제수석 때처럼 이제 증인신문을 한다면은 이제 야당의 반대로 이제 국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명 가운데 2명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증인이 백종욱 국정원 전 3차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 백종욱 전 차장은 보안 전문가인데 선관위 서버를 점검했던 인물입니다. 선관위 서버 점검 내용이나 이후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좀 대통령 측에서 주로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나오죠? 맞습니다. 이 오후 5시쯤부터 이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동문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에도 여러 차례 나갔지만 이때마다 이제 부정선거는 전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오늘도 부정선거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또 반박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구속 취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소된 이후에 사실 보석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난 4일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보석은 이제 보통 보석금을 내고 석방하는 형태인데, 구속 취소 같은 경우는 구속할 사유가 소멸됐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걸 신문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 자체도 법조계에서는 사실 흔한 일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법에서 보면 일주일 안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기한을 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결정했다는 건 법원도 이걸 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신문이 20일로 잡혔죠? 네, 맞습니다. 오는 20일에 이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신문 기일이 잡혔는데, 이 날이 이제 원래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 이제 공판 1차 이제 준비 기일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뭐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이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제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사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변호인단이 또 이제 그 사유를 또 뒷받침하면서 왜 처음부터 이 구속이 부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에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일단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구속 기간이 끝났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이제 수사 내용에 대해서 주장에 어떤 왜곡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도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어필하면서 이제 구속이 왜 필요한지 또 이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현장 화면으로 서울구치소 쪽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에는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